어머님, 빨래 좀 해주세요. 전 손톱 관리해야 해서. 응, 알겠다. 그리고 찬물에 손빨래 해주시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고무장갑.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는 실제로 어느 집안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58세 시어머니가 32세 며느리에게 빨래를 시키며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인 안사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정 어머니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방금 들으신 그 상황에 속이 터지셨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화가 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혼나게 되는지 정말 통쾌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32세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에는 화려한 젤네일이 발려 있었고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반면 부엌에서는 58세 시어머니 김 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녀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주름과 상처가 가득했다. 어머님,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큰 소리로 불렀다. 빨래 좀 해주세요. 김 여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다. 빨래? 지금? 네, 지금요. 수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전 2시 30분에 네일샵 예약이 있어서요. 손톱 관리해야 해서 물에 손 담글 수 없거든요. 김 여사는 수진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을 바라봤다. 방금 전주에 받은 것 같은 화려한 젤네일이 햇빛에 반짝였다. 반면 자신의 손은 온갖 집안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런데 빨래가 많이 있나?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죠. 어제 빨래 안 했잖아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찬물에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때가 안 빠지면 다시 해야 하니까.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빨래를 안 한 이유는 수진이 손 아프니까 내일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신이 게을러서 안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고무장갑은?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무장갑?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시죠? 어머님 손은 워낙 거칠어서 찬물쯤이야. 김 여사의 가슴이 찔렸다. 자신의 손이 거칠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들한테 말이 들어가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러면 손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었다. 알겠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만족한 듯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빨래 넣을 때 제 옷들은 그늘에 널어주세요. 색깔 바를까 봐요. 김 여사는 대답 없이 베란다로 향했다. 빨래통에는 정말로 많은 빨래가 쌓여 있었다. 수진의 옷들, 아들의 와이셔츠들, 그리고 손자의 교복까지 모두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찬물을 받고 빨래 비누를 풀면서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초기에는 이렇지 않았다. 수진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켰고 집안일도 함께 했었다.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수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어머님이 더 잘하세요. 이런 말들로 시작해서 어느새 모든 집안일이 김 여사의 몫이 되어버렸다. 빨래, 청소, 요리, 심지어 손자 돌보기까지 김 여사의 손이 찬물에 닿자 시려왔다. 겨울이라 물이 특히 차가웠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아팠지만 참았다. 고무 장갑을 달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런 거 굳이 필요해요? 예전 사람들은 다 맨손으로 했는데요.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베란다까지 들려왔다. 빨리 좀 하세요. 제가 나가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김 여사는 손을 더 빨리 움직였다. 빨래 비누 거품이 손등의 상처에 스며들면서 따가웠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널 때 주름 안 생기게 잘 털어서 널어주세요. 수진이 또 소리쳤다. 다림질하기 싫거든요. 김 여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다림질까지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었다. 예전에는 수진이 자신의 옷은 자신이 다림질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김 여사가 하게 됐다. 빨래를 하면서 김 여사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할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부리지는 않았다.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었다. 어머님, 수진이 또 불렀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늦겠어요. 김 여사가 시계를 보니 아직 2시 15분이었다. 수진의 약속까지는 15분이나 남았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며느리가 늦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더.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라니요. 어머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수진이 짜증을 냈다. 제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해요? 김 여사는 더 빨리 빨래를 비벼댔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빨리 끝내야 수진이 그나마 덜 화낼 것 같았다. 어머님, 정말 답답하네요. 수진이 베란다까지 나와서 김 여사를 내려다봤다.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언제 끝나요? 제가 해야 하나요? 김 여사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마치 여왕 같았다. 반면 자신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금방 끝날 거야. 김 여사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금방이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수진이 따져 물었다. 아, 정말 답답해. 제가 네일샵에 전화해서 시간 미뤄달라고 해야겠네요. 김 여사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빨래를 했다. 수진이 자신 때문에 약속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에 죄송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걸 생각도 없이 그냥 김 여사를 재촉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 마침내 빨래가 끝났다. 김 여사가 빨래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저렸다.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이었다. 어머님, 빨리 널어주세요. 수진이 재촉했다. 제가 정말 늦겠어요. 김 여사는 다리가 저린 것도 참고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수진의 비싼 옷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서 그늘에 널었다. 색깔이 바래면 또 뭐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어머님.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저 없는 동안 청소 좀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부엌 바닥 닦기요. 손자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주셔야죠. 김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다. 빨래에 청소까지. 수진이 나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또 늘어났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이제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수진이 나가고 나서 김 여사는 빨간 손을 찬물에 헹궜다. 손끝이 갈라져서 피가 날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늙고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됐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며느리와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후 4시 수진이 네일샵에서 돌아왔다. 새로 받은 네일 아트는 화려한 분홍색의 작은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어서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톱을 감상하며 집에 들어왔다. 어머님, 저 왔어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어머님? 김 여사는 화장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타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급하게 일어섰다. 응, 왔구나. 김 여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무릎에는 물자국이 묻어 있었다. 바닥 닦고 계셨어요? 수진이 김 여사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다 끝났어요? 응, 거의 다 했어.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만 조금 더 하면 돼.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주세요.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차 좀 끓여주세요. 목이 말라요. 김 여사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갔다. 바닥 닦기를 중단하고 차부터 끓여야 했다. 수진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김 여사가 현관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인 박 여사였다. 사돈댁이시네요.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다. 안 들어오세요. 박 여사는 54세로 김 여사보다 4살 어렸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화장도 단정하게 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진이를 보러 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예고 없이 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박 여사가 웃으며 인사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아니에요. 언제든 오세요. 김 여사가 박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수진이가 있어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갑자기? 수진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박 여사가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네일 아트를 박 여사에게 보여줬다. 어때요?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다. 박 여사가 감탄했다. 요즘 네일 아트가 참 다양하네. 김 여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박 여사가 오셨으니 차를 더 많이 준비해야 했다. 찻잔도 좋은 것으로 꺼내고 과자도 함께 준비했다. 어머님, 수진이 부엌 쪽으로 소리쳤다. 차 언제 나와요? 엄마 목도 마르실 텐데. 김 여사는 서둘러 차를 우려냈다. 금방 나갈게. 잠시 후 김 여사가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박 여사와 수진이 앉아있는 소파 앞 테이블에 찻잔들을 놓았다. 고생하셨어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앉으세요. 함께 차 마셔요. 김 여사가 앉으려는 순간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과자도 좀 주세요. 엄마 오셨는데 차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김 여사는 다시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 평소에 아껴두던 좋은 과자를 꺼내서 예쁘게 접시에 담았다. 박 여사가 오신 만큼 정성을 들여야 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김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수진이 갑자기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간식도 좀 더 주세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손님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가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니까 별말 없이 넘어갔다. 김 여사는 또다시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깎기 시작했다. 사과와 배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예쁘게 접시에 담았다. 어머님 손 어떻게 됐어요? 박 여사가 김 여사의 손을 보며 물었다. 김 여사의 손을 자세히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다. 특히 손가락 끝은 거칠어져서 갈라진 부분도 보였다. 아, 이거요? 김 여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 하다 보니까.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고무장갑 안 끼세요? 김 여사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고무장갑을 달라고 했다가 수진에게 뭐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괜찮아요. 김 여사가 애매하게 웃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집안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별일 아니에요. 박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듣고 좀 이상했다. 집안일을 해도 저렇게까지 손이 상하지는 않는다. 자신도 집안일을 하지만 김 여사의 손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박 여사가 다시 말했다. 혹시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박 여사는 딸의 말을 들으며 조금 의아했다. 김 여사의 손 상태를 보니 단순히 원해서 하는 정도의 집안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물었다. 김 여사는 말하기 어려웠다. 수진 앞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 그냥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김 여사가 얼버무렸다. 빨래요? 박 여사가 놀라며 물었다. 손빨래 하세요?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비싼 옷들은 손빨래 해야 하고. 박 여사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이상했다. 비싼 옷이라면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시어머니가 손빨래를 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다. 손 관리도 하시고. 괜찮아요.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김 여사가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수진의 태도도 뭔가 이상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손까지 상해가며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았다. 어머님, 저희 차 좀 더 주세요. 수진이 또 김 여사에게 말했다. 엄마 오셨는데 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박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마치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또다시 일어나서 차를 더 끓이러 갔다. 박 여사는 그런 김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었다. 수진아,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엄마. 그냥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저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 여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의아했다.
정말 김 여사가 좋아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박 여사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만 갔다. 박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자꾸만 김 여사의 상처투성이 손과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수진의 뻔뻔한 태도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일찍 일어나서 수진네 집 근처를 산책했다. 혹시 김 여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전 7시쯤 수진네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김 여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렇게 일찍부터 박 여사가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는 큰 쓰레기 봉투들을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봉투들을 혼자서 옮기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시 멈춰서 허리를 펴기도 했다. 박 여사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 사돈댁.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세요? 아, 안사돈.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일찍부터 분리수거를. 아, 이거요? 김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어젯밤에 못했더니 아침에 하게 됐네요. 박 여사는 김 여사의 모습을 자세히 봤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도 있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밤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김 여사가 얼버무렸다. 별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김 여사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젯밤 수진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혼자서 다 하세요? 박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 여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할 수는 없었다. 그냥 할 일이 있으니까요. 김 여사가 애매하게 답했다. 박 여사는 김 여사의 말에서 고충을 느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다. 사돈댁,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김 여사는 박 여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여사는 김 여사와 헤어진 후 더욱 확신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동네 부녀회 회장인 최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장님, 저 박 여사예요. 아,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 이번 주 부녀회 모임이 언제였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예요.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 제 딸도 한번 데려가도 될까요?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요. 물론이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죠. 박 여사는 통화를 마치고 계획을 세웠다. 부녀회 모임에 수진을 데려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엄마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부녀회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모임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친목 도모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래. 너도 이웃들이랑 친해지면 좋잖아. 수진은 잠시 고민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특히 부녀회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좋아요.
갈게요. 그래, 그럼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와. 어머님도요? 왜요? 동네 분들이 인사하고 싶어 하실 거야. 그리고 같이 가면 더 좋잖아. 수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효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통화를 마치고 미소를 지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다. 금요일이 되었다. 박 여사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수진네 집에 갔다. 수진이 김 여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니 김 여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오후 2시 모임인데 이미 일시가 넘은 상황이었다. 어머님, 아직 준비 안 끝났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시간 없는데요. 조금만 더. 김 여사가 서둘러 청소기를 정리했다. 빨리 좀 하세요. 수진이 짜증을 냈다. 엄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 여사는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부녀의 모임에 가기 직전까지 시어머니에게 청소를 시키다니. 박 여사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인터폰을 누르자 수진이 나와서 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님이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박 여사가 집 안을 보니 김 여사가 급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청소하고 계셨어? 네, 집에 손님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김 여사가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박 여사는 수진을 바라봤다. 손님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럼 청소는 왜 김 여사 혼자 하고 있는 것인가? 수진아, 너는 뭐 했어? 박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옷 고르고 화장하고 그랬어요.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박 여사는 수진의 모습을 봤다. 정말로 깔끔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 반면 김 여사는 청소 때문에 머리도 흐트러지고 옷에도 먼지가 묻어 있었다. 어머님, 빨리 준비하세요. 수진이 김 여사를 재촉했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 김 여사는 급하게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 부녀의 모임장으로 가는 길에 박 여사는 계속 관찰했다. 수진은 김 여사보다 앞서 걸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김 여사가 힘들어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다. 박 여사는 수진과 김 여사를 소개했다. 여러분, 제 딸 수진이고 사돈댁이에요. 어머, 며느리분이랑 시어머니분이 같이 오셨네요. 부녀의 회원들이 반가워했다. 보기 좋아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김 여사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는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김 여사를 도와주는 것. 자, 그럼 다과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녀의 회장이 말했다. 박 여사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수진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시간이 온 것이다. 부녀의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커뮤니티 센터의 넓은 방에는 10여 명의 동네 아줌마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가운데 테이블에는 각자 가져온 과자와 차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젊고 예쁜 며느리가 나오다니. 부녀의 회장 최 부장이 수진을 보며 감탄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부녀의 모임에 안 나오는데 기특하네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동네 정보도 많이 알고 싶고요. 그래요, 그래야죠. 다른 부녀의 회원들도 수진을 칭찬했다.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아 보이고. 김 여사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박 여사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다. 수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과연 이런 자리에서도 김 여사를 함부로 대할까? 수진 씨, 평소에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세요? 한 아줌마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저희는 정말 잘 지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김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 부럽네요. 다른 아줌마가 말했다. 요즘 고부관계가 어려운데 화목하게 지내시는군요. 네, 저희는 운이 좋아요. 수진이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이 워낙 착하시고 집안일도 잘하세요. 박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화가 났다. 집안일도 잘하신다고? 마치 김 여사가 자발적으로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집안일 안 하시나요? 한 아줌마가 웃으며 물었다. 저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톱을 보여줬다. 손톱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에 손 담그기가 어려워서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부녀의 회원들이 수진의 화려한 네일아트를 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비쌀 것 같은데. 한 번에 7만 원 정도 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 달에 2번 정도 받아요. 박 여사는 계산해 봤다. 한 달에 14만 원, 1년에 168만 원을 네일아트에 쓰는 셈이었다. 그 돈이면 김 여사를 위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 그럼 설거지나 청소는? 다른 아줌마가 계속 물었다. 어머님이 다 해주세요.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저는 허리도 안 좋고 손톱도 상할까 봐서요. 부녀의 회원들은 조금씩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한다고? 그럼 빨래도? 한 아줌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어머님이 하세요. 수진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저는 손빨래 같은 거 못해요. 이 예쁜 네일아트가 망가져요. 이때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런데 시어머니 손 봤어? 요즘 많이 거칠어지신 것 같던데. 김 여사는 자신의 손을 바지 밑으로 숨겼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난 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원래 그러세요. 원래 그래.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부터? 예전부터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손 좀 보여주세요. 김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다. 부녀의 회원들이 김 여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상처도 있고. 김 여사의 손은 정말 심각했다. 빨갛게 부어 있고 여기저기 갈라진 상처가 있었다. 겨울 찬물에 자주 담그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었다. 고무장갑 안 끼세요? 한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게 김 여사가 말하기 곤란해했다.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어머님이 고무장갑 끼는 거 싫어하세요.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박 여사는 수진의 거짓말에 화가 치밀었다. 수진이 고무장갑을 사주지 않으면서 무슨 싫어한다는 소리인가? 정말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물었다. 정말 고무장갑 싫어하세요? 김 여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수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괜찮아요.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녀의 회원들은 점점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는 네일아트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손이 저렇게 상할 때까지 집안일을 한다고?
수진 씨, 한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변명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좋아해서? 부녀의 회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누가 좋아서 손이 저렇게 될 때까지 일을 할까? 박 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진을 몰아세울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진아, 박 여사가 말했다. 오늘도 오기 직전까지 어머님이 청소하고 계시던데? 아, 그건. 수진이 당황했다. 집에 손님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는 화장하고 시어머니는 청소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부녀의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좀 이상하네. 며느리가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박 여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제 정말로 수진에게 교훈을 줄 시간이 온 것이다. 여러분, 박 여사가 부녀의 회원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딸이 시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엄마, 수진이 놀라며 박 여사를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여사의 폭탄 발언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진의 진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시간이었다. 박 여사의 폭탄 발언에 부녀의 모임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부녀의 회원들은 모두 박 여사와 수진을 주목했다. 이런 가족 내부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박 여사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왜 안 돼? 박 여사가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부녀의 회장 최 부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박 여사님, 무슨 일이? 제가 며칠 전에 사돈댁 집에 갔는데요. 박 여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제 딸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고충이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어떻게 대하시는데요? 한 아줌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빨래부터 청소,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 혼자 하게 해요. 박 여사가 분명하게 말했다. 제 딸은 손톱 때문에, 허리 때문에 핑계만 대면서요. 에이, 설마. 몇몇 아줌마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돈댁 손 봤잖아요. 저렇게 될 때까지 찬물에 빨래하고 무릎 꿇고 바닥 닦고. 부녀의 회원들이 김 여사의 손을 다시 보았다. 이제 그 상처들이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집안일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 때문인 것 같았다. 수진 씨, 정말 그래요? 한 아줌마가 직접 수진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수진이 급하게 부인했다. 엄마가 과장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화목하게.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어제 너한테 간식 사오라고 시어머니한테 시키는 거 봤어. 여기 오기 직전에도 청소하게 하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셔야지. 내 딸이 어떤 며느리인지. 부녀의 회원들은 박 여사와 수진의 대화를 숨죽이며 들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진짜로 시어머니한테만 집안일 시켜요? 다른 아줌마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부인하자니 이미 박 여사가 다 말해버렸고 인정하자니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다. 그게 어머님이 더 잘하시니까. 수진이 얼버무렸다. 더 잘한다고? 부녀의 회원 중 한 명이 의아해했다. 그럼 며느리는 뭐래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수진이 변명했다. 다른 일? 박 여사가 추궁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게 다른 일이야? 부녀의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다더니. 시어머니가 불쌍해.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동네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저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박 여사가 더욱 화를 냈다. 내가 직접 본 게 오해야? 이때 부녀회 회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자, 그럼 다과 시간을 가져볼까요? 분위기가 너무.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최 부장이 물었다. 우리 간식 좀 사와 주세요. 박 여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수진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다. 간식 좀 사오라고 했어. 박 여사가 다시 말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나 음료수 좀 사와. 부녀의 회원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딸에게 간식을 사오라고 하는 걸까? 엄마, 왜 갑자기? 수진이 영문을 몰랐다. 왜? 못해? 박 여사가 따져 물었다. 시어머니한테는 맨날 시키면서 엄마 부탁은 못 들어줘? 수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서 거절하면 효녀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고 순순히 따르자니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었다. 아, 그냥 제가 갈게요. 한 아줌마가 나서려고 했다. 아니에요. 박 여사가 손을 저었다. 우리 딸이 가야 해요. 젊은 사람이 가는 게 맞죠?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알겠어요. 뭘 사올까요? 아무거나. 박 여사가 대답했다. 적당히 골라서. 수진이 나가고 나자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도 간식 좀 사오세요. 네. 김 여사가 놀랐다. 저도요? 네. 우리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함께 가요. 김 여사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어섰다. 박 여사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나가자 부녀의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이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 그럴만도 하지. 딸이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한다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밖에서 박 여사는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간 것 같죠? 아니에요.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사실 고마워요. 제 딸이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박 여사가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 돌아오니 수진도 마침 도착했다. 수진은 다른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온 모양이었다. 다들 왔네요. 최 부장이 말했다. 그럼 간식을. 이때 박 여사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어머님께 간식 좀 나눠드려. 네. 수진이 영문을 몰랐다. 어머님께 간식 서빙해드리라고. 박 여사가 다시 말했다. 부녀의 회원들이 이 광경을 주목했다. 박 여사가 무슨 의도인지 궁금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김 여사에게 간식을 건넸다. 어머님 드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께 차도 따라드려. 엄마. 수진이 당황했다. 왜? 못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소에 어머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이것도 못해? 부녀의 회원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김 여사에게 차를 따라드렸다. 하지만 그 순간 평소 습관대로 말이 나왔다. 어머님, 우리 간식 좀 더 사와 주세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순간 모임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봤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드디어 수진의 본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이다. 뭐라고? 박 여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수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여사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부녀의 회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다. 모임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뭐라고 했니? 박 여사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습관대로 김 여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말을 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엄마, 그게.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봐. 박 여사가 한 걸음씩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저는. 수진이 뒤로 물러섰다. 부녀의 회원들도 수진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방금 간식을 더 사오라고 시어머니에게 시켰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님께 간식 더 사오라고 했지? 박 여사가 확인했다. 맞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하자니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인정하자니 더욱 창피할 것 같았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박 여사가 부녀의 회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한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어머니한테 간식 더 사오라고. 그것도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부녀의 회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제 박 여사가 왜 화를 내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하녀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아. 박 여사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감히. 엄마, 진정해요. 수진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말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이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 여사가 자신을 위해 화내는 것이 고마웠다. 여러분, 박 여사가 부녀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제 딸이 평소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죠? 네, 봤어요. 부녀의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정상입니까? 박 여사가 물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도 됩니까? 아니죠. 너무하네. 시어머니가 불쌍해. 부녀의 회원들이 수군거렸다. 수지는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받으며 견딜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집에서는 또 핑계대고 얼버무릴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박 여사가 더욱 화를 냈다. 그럼 뭐야? 방금 시어머니한테 심부름 시킨 게 뭐야?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내가 감히. 박 여사가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누군데? 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모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녀의 회원들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수진이 간청했다. 보면 어때? 박 여사가 소리쳤다. 다 봐야지. 내가 어떤 며느리인지.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다. 딸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말해봐. 박 여사가 추궁했다. 엄마, 제발 말하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빨래는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 설거지는 누가 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더욱 창피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하자니 이미 박 여사가 다 알고 있었다. 대답 못하지? 박 여사가 냉소했다. 왜? 부끄러워서? 부녀의 회원들도 수진의 대답을 기다렸다. 정말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머님이 하세요. 수진이 겨우 대답했다. 어머님이 하신다고? 박 여사가 다시 물었다. 너는 뭘 해? 저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너는 뭘 해? 박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아무것도 안 해요. 수진이 마침내 인정했다. 부녀의 회원들이 모두 놀랐다. 정말로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박 여사가 확인했다. 정말 아무것도? 네.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손톱 때문에? 허리 때문에? 박 여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게 네일아트 받으러 가는 시간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도와드릴 시간은 없어? 박 여사가 따져 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박 여사의 추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럼 시어머니 손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겠네?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박 여사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딸에게 확실한 교훈을 줄 시간이 왔다. 수진아. 박 여사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네.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무섭게 낮아졌다. 수지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박 여사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부녀의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봤다. 공기가 너무 팽팽해서 침 삼키는 소리도 클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박 여사의 손이 움직였다. 박 여사가 수진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부녀의 회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지켜봤다. 모임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진아.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다.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야. 박 여사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곱게 키웠나 봐. 엄마, 진정해요. 수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다. 진정하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어머니를 저렇게 부리는 딸을 둔 엄마가 어떻게 진정해? 부녀의 회원들은 이 모녀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것 같았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변명하려 했다. 뭘 잘못했냐고.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한테 예의를 안 가르쳐 준 게 잘못이지. 예의요? 그래, 예의. 박 여사가 소리쳤다. 시어머니한테 예의, 어른한테 예의. 김 여사는 구석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여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화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딸을 이따위로 키웠더니. 박 여사가 자책하며 말했다.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하는구나. 엄마, 하녀 부리듯 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항변했다. 아니라고?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뭐야? 방금 간식 더 사오라고 한 게 뭐야? 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은 확실히 했고 모든 사람이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그냥 실수였어요. 수진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다. 실수? 박 여사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 3년 동안 매일 한 게 실수야? 3년? 부녀의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3년 동안 저랬다고? 그래요. 박 여사가 부녀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저렇게 부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됐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수진이 간청했다. 창피해요. 창피해? 박 여사가 더욱 화를 냈다.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네. 시어머니 괴롭힐 때는 안 창피했어? 박 여사가 따져 물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해.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건.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의 뻔뻔한 태도에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했다. 수진아. 박 여사가 소리치며 갑자기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엄마, 뭐해? 내가 감히. 박 여사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 부녀의 회원들이 모두 입을 떡 벌렸다. 박 여사가 정말로 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엄마, 놓아요. 사람들이 다 봐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 여사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다. 다 보면 어때? 박 여사가 더욱 세게 머리채를 잡았다.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야, 정말 아파요. 수진이 울음소리를 냈다. 아파? 박 여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김 여사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박 여사가 자신을 위해 화내는 것은 고마웠지만 모녀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엄마, 제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박 여사가 더욱 화를 냈다. 시어머니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을 때는 안 들었으면서. 부녀의 회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친정어머니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혼내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분, 박 여사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부녀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제 딸이 어떤 며느리인지 보셨죠? 네, 봤어요. 부녀의 회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런 딸을 둔 제가 부끄러워요. 박 여사가 자책했다.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 이제 그만. 수진이 계속 애원했다. 그만? 박 여사가 수진을 바라봤다.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네, 반성해요. 정말 반성해요.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다. 정말로? 박 여사가 확인했다.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다. 수진은 즉시 머리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할 거야? 박 여사가 물었다. 잘할게요.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떻게? 집안일.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수진이 약속했다. 부녀의 회원들이 수군거렸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역시 혼나야 아는구나. 박 여사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 딸이 어머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저를 위해 화내주셔서.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박 여사가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김 여사는 박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을 느꼈다.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정말 반성해요. 반성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알겠어요. 부녀의 회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럼 오늘 모임은 여기서. 잠깐만요. 박 여사가 말을 막았다.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최 부장이 물었다. 앞으로 저희 딸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좀 지켜봐 주세요. 박 여사가 진심으로 부탁했다. 혹시 또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어요. 부녀의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감시를 받게 된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여사는 마침내 딸에게 확실한 교훈을 준 것 같아서 만족했다. 그리고 김 여사도 이제 좀 더 편해질 것 같았다. 이 충격적인 하루는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될 것이었다. 부녀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눈치를 받고 김 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이 꿈같이 느껴져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딸에게 화는 풀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미안한 줄 알아? 네.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몰랐다고?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 손이 저렇게 된 걸 보고도 몰랐어? 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김 여사의 손이 상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님, 힘드신 건 어머님이에요. 박 여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김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는 수진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박 여사가 수진에게 물었다. 집안일. 제가 할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은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정말로? 박 여사가 확인했다.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김 여사가 놀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같이 하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안 했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죠. 박 여사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박 여사가 말했다. 네. 수진이 당황했다. 오늘 저녁 준비부터 내가 해.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는 김 여사가 저녁 준비를 모두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하라니 막막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배워야지. 박 여사가 대답했다. 어머님께 물어보고 김 여사가 수진을 도와주려고 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 김 여사를 말렸다. 제가 배워야 해요. 수진은 서툴지만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평소에 김 여사가 하는 것을 보기만 했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수진이 자신에게 예의 바르게 묻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평소에 김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밥 하나 하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었고 반찬 준비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힘드시죠? 김 여사가 수진을 걱정하며 물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셨구나. 수진이 새삼 깨달았다. 박 여사는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이제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의 남편과 아들이 집에 왔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이상한데. 수진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 했다. 부녀회에서 망신을 당한 것, 엄마에게 혼난 것,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다짐한 것까지. 정말? 남편이 놀라며 물었다. 엄마가 정말 수진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네.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일 제가 할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어머님, 너무 고생시켜드렸어요.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놀랐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던 수진이 이렇게 말하다니. 그날 밤 수진은 설거지를 했다. 평소에는 김 여사가 혼자 했던 일이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수진아, 괜찮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김 여사는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평소에는 김 여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진이 그 일을 했다. 어머님, 좀 더 주무세요. 수진이 김 여사에게 말했다. 제가 할게요. 김 여사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잠을 잘 수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은 정말로 달라졌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배우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 여사에게 말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존댓말을 쓰고 눈치를 보며 행동했다.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는 이런 수진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다. 동네 부녀회 회원들도 변화를 눈치챘다. 수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빨래를 널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정말 달라졌네. 역시 한번 제대로 혼나야 아는구나. 박 여사님이 잘하셨어. 수진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다시는 그날 같은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박 여사는 딸의 변화를 보며 만족했다. 비록 강한 방법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았다. 김 여사의 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찬물에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3년 만에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김 여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 것, 3년 만에 처음 누리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 부엌에서 정중하게 물었다. 아무거나 괜찮아. 김 여사가 대답했다. 아직도 이런 대우가 낯설었다.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수진이 답했다. 김 여사는 수진의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에게 빨래를 시키고 청소를 시키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다니.
수진의 손도 이제는 거칠어져 있었다. 매일 집안일을 하다 보니 예전의 부드러운 손은 사라지고 김 여사처럼 살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네일아트도 이제는 단정한 투명 매니큐어로 바뀌었다. 어머니, 차 더 드릴까요? 수진이 거실로 나와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김 여사가 손을 저었다. 너도 좀 쉬어라. 괜찮아요. 전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빨래도 널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김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오히려 수진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같이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너무 안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사돈. 김 여사가 반갑게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는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들렀다. 딸이 정말로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진이는? 박 여사가 물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김 여사가 대답했다. 정말? 박 여사가 놀란 척하며 말했다. 우리 딸이? 부엌에서 수진이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저녁 같이 드세요. 됐어. 집에서 먹을 거야. 박 여사가 딸의 모습을 살펴봤다. 손 좀 봐. 수진이 손을 내밀자 박 여사는 딸의 변화를 확인했다. 예전에 완벽하게 관리된 손이 아니라 이제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다. 많이 거칠어졌네. 박 여사가 말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김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생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박 여사가 당부했다. 적당히 해야지.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박 여사는 딸의 변화에 만족했다. 한 달 전 부녀회에서의 그 사건이 정말로 딸을 변화시킨 것 같았다. 사돈댁은 요즘 어떠세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물었다. 정말 좋아요. 김 여사가 밝게 웃었다. 오랜만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은 어때요? 김 여사가 자신의 손을 보였다. 한 달 전에 상처투성이 손과는 달리 이제는 많이 나아져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박 여사가 안도했다. 그때 수진의 남편과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장모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박 여사가 인사를 받았다. 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들이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저녁 준비했어. 수진의 남편이 대답했다. 요즘 매일 해주시거든. 박 여사는 사위의 말을 듣고 흐뭇했다. 해주신다는 표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존경이 느껴졌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수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다. 잘 먹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를 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수진이 김 여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레시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김 여사는 수진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 이제는 며느리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맛있어요. 아들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박 여사는 이런 화목한 모습을 보며 만족했다. 한 달 전에 그 일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다.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도와줄까? 김 여사가 물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박 여사는 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사돈댁, 이제 정말 편해지셨네요.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다. 네, 정말 감사해요. 김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안사돈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박 여사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안사돈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김 여사가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1시간 후 박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더 계시죠? 김 여사가 아쉬워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박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 배웅해라. 네, 엄마. 수진이 앞치마를 벗고 나왔다. 현관에서 박 여사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알아요, 엄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해. 네, 그럴게요. 박 여사가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평온해졌다. 김 여사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봤고 수진은 내일 할 일들을 준비했다. 어머니, 내일 마트 가실 거 있으면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이 말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김 여사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무거운 것들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김 여사는 수진의 배려에 감동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수진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수진도 침대에 누워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다. 처음에는 집안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여사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기뻤다. 엄마가 화내신 게 결국은 좋았구나. 수진이 생각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웠지만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이 집에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신뢰하게 됐다. 그리고 박 여사는 때때로 들러서 이 평화를 지켜보며 만족해했다. 머리채 잡힌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이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다. 때로는 강한 약이 필요한 법이니까. 여러분,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며느리의 갑질에 시달리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구원자를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족 사이에도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따끔한 교훈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의 용기 덕분에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박 여사처럼 용기 있게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